네, 경제 현안을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한국은행 이번 주 목요일 22일에 금통위 열어서 기준금리 정하는데 이번에도 3.5% 그냥 동결의 가능성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네요. 네, 그동안 금리가 많이 올라서 그 고금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열 때마다 혹시 이제는 금리 인하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 높아진 고금리 고통을 좀 해소해 주지 않을까, 예. 그런 어떤 기대들을 많이 해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2월 22일 올 들어서 또 주목되는 금통위가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우리 금통위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매우 주목되는 지금 상황인데요. 기대해요, 기대하지 말아요. 거의 뭐 95% 정도의 확률로 예. 기대 안 하는 것이 그 나중에 실망도 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마디로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나 금통위원들이 내리고 싶어도 예. 여러 가지 여건이 금리를 손대기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선 네.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할 것처럼 작년 말부터 계속 어떤 분위기는 잡았었는데 여전히 아직 금리 인하 못하고 있습니다. 예. 요지부동입니다. 미국 물가 떨어지기는커녕 조금 올라가는 그런 현상 보이고 있거든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뭐 소수 의견이지만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요. 예. 미국은 현재 기준금리가 5.5%입니다. 우리나라 3.5%인데 미국이 가뜩이나 지금 2%포인트나 높아요. 네. 미국은 그대로인데 한국이 내리면 금리 격차가 더 커져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던 외국 자본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금리 격차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미국이 행동을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그다음에 우리도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한은의 기준금리가 연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 그럼 연준이 언제 금리를 인하하느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 핵심을 짚어주셨는데요. 현재 연준이 공식적으로 그 점도표를 통해서 밝힌 것은 올해 중에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 그것도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중에 3번이라고 그러면 12월, 11월, 뭐 9월 이렇게 월 연말에 내릴 수도 있고 네. 또 연초부터 내릴 수가 있는데요. 벌써 지금 3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뉴욕 증시의 기대가 굉장히 정폭됐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예 김칫국 마시지 마세요. 3월 달 금리 인하 어렵습니다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FOMC가 5월 달에 있는데 예. 5월 달도 CPI나 PPI 미국 물가지수가 발표되면서 5월 달도 어려울 거야. 그러면 빨라도 6월 달, 늦으면 하반기나 가서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금리 인하 시점이 이렇게 늘어지면 금리 인하하겠다고 해서 투자한 사람들, 특히 채권을 산 사람들은 아주 투자 손실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나마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최근에 만나본 적은 없는데요.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자기가 언제부터 금리 인하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거시경제 지표 보고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시경제 지표로 하면 그중에서 특히 경제학에서 말하는 필립스 곡선이 일어나는데 고용과 물가 요게 안정적으로 좀 가시권 안에 어떤 잡혀야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몇 월 달이다 또는 6월 달이다, 9월 달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미국의 물가가 언제부터 좀 2%대에 접근하느냐. 예. 또 고용, 일자리는 좀 줄어들어야 돼요. 지금 고용이 너무 뜨겁거든요. 미국 경제 너무 좋습니다.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 지표와 물가 지수만이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알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년도 많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그래서 보니까 70세 이상 분들 70세 이상도 이제 노인이라는 표현하기도 좀 죄송스러운 그런 나이 같은 것 같아요. 70세 이상 분들 4명 중에 1명은 여전히 그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나 봐요, 요새.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예요? 한 분은 미국 대통령 바이든, 예. 그리고 새로 대통령 되겠다고 한 전 대통령 트럼프. 두 분이 70대 후반이세요. 그렇죠. 우리 앞으로 대통령 되면 80대 대통령이 되는데 예. 자, 지금 인생은 80부터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70대를 노인이라고 이러면 안 돼요. 그것은 예. 시대착오적인 맞습니다. 발상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통계청 통계를 보니까요. 70대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 4명에 1명꼴 거의 24%가 지금 취업 현장에 일을 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그나마도요. 일하고 있지 않은 그 나머지 75%도 예. 일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다. 이런 이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야말로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몇 세까지 일을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제일 이상적인 게 오늘 저녁에 일하다가 건강이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면 그냥 밤에 사르르 그냥 무슨 말씀이세요, 네. 지금? 예. 그러니까 예. 죽기 전날까지 하세요, 일하고 하세요. 싶다 예, 이런 알겠습니다. 얘기입니다. 네, 그럼 반면에 청년층 또 경제 허리로 불리는 이 40대 취업자는 감소하고 있는데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70대, 75세 이상이 고용 늘어나는 것은 뭐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특권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예. 문제는 이 노년층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는데 실제로 30대, 40대, 특히 40대는 가정을 꾸려야 되는 주역이고 어린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가장 세력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의 현재 지금 일자리가 별로 늘어나지 않고 있다. 물론 40대의 전체 그 계층의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고용 수치가 높아지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40대 중에서 또 일자리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세력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이 사회의 경제 허리라고 하는 40대를 위한 어떤 고용 확대 여기에 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굉장히 화가 많이 납니다. 아, 지금 40대가 고용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거죠? 아니요, 다음 소식입니다. 화가 난 이유가요. 치킨 비싸서 사 먹기 굉장히 좀, 야,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배달비까지 하면 3만 원쯤 되잖아요. 근데 국내산도 아니고 BHC에서 브라질산 치킨을 썼는데도 가격을 낮추지 않고 계속 비싸요. 브라질이 축구 잘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질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싸야 된다는 이유는 없잖아요. 브라질산 치킨 닭이 좀 싸다는 데 아닌가요? 예, 근데 문제는 네. 지금 국제 양계 닭들의 가격이 예. 브라질산이 우리나라의 반도 안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잡은 닭들은 뭐 생닭 또는 냉장 상태로 이렇게 공급이 되거든요. 신선하죠. 근데 브라질에서 들어오는 것은 네. 아예 꽁꽁 얼린 냉동으로. 냉동닭이라고요. 네. 냉동닭이고 그만큼 가격이 싼 건데 문제는 어허. 가격이 싼 것을 들여온 거 이것은 기업이 잘한 거 아닙니까? 예, 싸게 팔면 되죠,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두 가지 앵커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선 첫 번째 브라질에서 이제 그동안에는 국내산을 썼거든요. 예. 그럼 브라질산으로 바꿨으면 이것은 이 제품의 핵심 그 주요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렇죠. 알려줘야지. 이것을 그 미국 같은 곳이나 유럽 같은데 이것을 알리지 않으면 처벌돼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처벌하는 법은 아직 좀 미비하거든요. 이것도 소비자가 처벌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알리지 않고 한 것은 사실은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다. 속였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앵커님 지적대로
가격 원가가 반으로 떨어졌는데 예. 국내에서 파는 그 치킨 배달까지 포함해서 3만 원 이상으로 가격은 또 대폭 올렸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기업의 어떤 영업 전략으로서는 성공을 했지만 예. 그러나 소비자들은 완전히 기만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화가 나요, 화가 나. 예. 지금 특히 말이죠. 예. 지금 이 BHC라는 회사, BHC가 원래 별 하나 치킨이라는 회사의 약자예요. 그 별에서 온 그대 그 영화에서 따와서 만든 BHC인데 이 회사가 작년부로 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 교촌을 끊고 1등으로 올랐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너무 해이한데요, 지금? 그래서 이제 결과가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건을 팔아서 예를 들어서 100원어치 팔았으면 그중에 몇 퍼센트 이익을 얻었냐 이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인데 네. BHC의 이익률이 무려 30%를 돌파해요. 그러니까 10,000원을 팔면 3,000원 회사 이익으로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자, 2등인 교촌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얼마냐? 1%입니다. 어우,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10,000원 팔면 1원 회사 이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되게 되는 데는 회사의 어떤 좀 비양심적인 영업 전략도 있지만 예.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좀 제대로 감시 감독을 못하고 그러네요. BHC가 하는 것은 뭐 당연히 국산이겠지 하면서 예. 애정을 갖고 사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소비자 책임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BHC 치킨 가격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치킨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배달비까지 하면 아까 3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좀 안정될 어떤 요인은 없는 걸까요? 그 이제 BHC는 사실 지금 원래 창업주가 회사를 뺏겼어요. 그래서 저것은 사모펀드 MBK라는 김병주 씨가 하는 사모펀드가 운영을 하는데 사모펀드를 몇 년 가지고 있다가 이익을 극대화해서 회사 파는 거, 이제 다른 사람에게 시세 차익으로 파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데요. 뭐 이익을 노리는 거,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기업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거 예. 자체를 뭐 비판을 할 필요가 없고요. 또 BHC 입장에서는 그 닭값은 떨어지더라도 어떤 인건비 또는 여러 가지 전기값 이런 게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 자 지금 앵커님 말씀대로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정부가 공권력을 통해서 가격 내리라 하면 오늘 닭 발은 가격을 올려놓고 내일은 닭 가슴살을 가격을 올리는 그렇죠. 이런 변칙을 쓸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소비자들이 눈 뜨고 예. 특히 소비자 단체가 중심이 돼서 이 회사 제품이 원료가 어디서 들어오느냐, 예. 또 원가 상승분을 어떻게 누가 흡수해 가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세심한 관찰,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예. 이런 면에서 소비자 운동이 좀 더 적극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근데 닭 튀기는 그림이 계속 나오니까 맛은 있겠네요. 네, 아무튼 소비자들이 예.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